캐나다에서 내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 상상만 해도 참 가슴 뛰는 일이죠. 특히 이곳 BC주 밴쿠버는 거리도 예쁘고 사람들도 여유롭고 자연도 아름답고 여기서 멋진 카페나 식당이나 운영하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고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뭘 팔아야 되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지? 메뉴는 뭘로 하지? 손님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물론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고민인데요. 막상 현실로 뛰어들다 보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돈입니다. 돈. 밴쿠버 같은 곳은 월세도 비싸고 일하는 분들 월급도 계속 오르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은데요. 정말로 억소리가 날 정도로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론을 얻기 위해서 은행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 캐나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누가 어떻게 준비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플랜 이거 진짜 필요한가요? 솔직히 남의 돈 안 빌리고 내 돈으로 조그맣게 사업을 하시려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론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비즈니스 플랜 필요하죠. 여기서 종종 착각하는 게 비즈니스 플랜을 내 사업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고 자랑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신선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은행이 비즈니스 플랜을 보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빌려준 돈, 원금 상환과 이자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비즈니스 플랜은 아이디어가 얼마나 쌈박한지 자랑하는 서류가 아니라 상환 보증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이제 100만 원을 빌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친구가 나 나중에 부자가 되면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매달 세컨 잡을 뛰고 얼마를 모아서 매달 얼마씩 이자 쳐서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신뢰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후자를 더 믿으시겠죠. 은행도 당연히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플랜에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내서 어떤 식으로 얼만큼씩 이자를 더해서 갚아줄 거다라는 것을 비즈니스 플랜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히 BC주에서 사업을 할 때는 밴쿠버 월세가 얼마인지 캐나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대충 이만큼 벌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계획을 되게 애매하게 세우면 은행은 바로 알아요. 이 사장님은 공부 안 하셨네. 이 사장님은 준비가 안 됐네. 위험하겠다. 그래서 바로 대출을 안 해주겠죠? 비즈니스 플랜을 짤 때는 너무 멋진 말보다는 현실적인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박 날 거예요. 그런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비용이 들고 렌트는 이렇게 나가고 인건비는 이렇게 나가고 자재료는 이렇게 나가서 이런 매출을 내서 이런 수익을 내서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숫자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은행이 비즈니스 플랜에서 가장 꼼꼼하게 보는 게 사실 이 거창한 스토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바로 재무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은 사업은 적자가 나서 망하는 경우보다는 현금 유통이 안 돼서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달에 커피를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가게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직업 월급 주고 나니까 주머니에 남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나. 이걸 고칠 돈이 없어.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현금이 막히는 상황을 진짜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린 건데요. 그래서 은행은 cash flow forecast,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매달 실제로 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을 해봐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 가게를 여신다면 과거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사님께서 프로포마라는 거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거는 전문적인 회계사님께서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비즈니스 플랜은 요새는 특히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장님 본인이 작성하실 수 있는 게 비즈니스 플랜이지만 이 프로포마나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같은 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됩니다. 프로포마라는 것에는 앞으로 내 사업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예측해준 미래의 성적표 같은 서류예요. 회계사님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인증을 해준 서류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걸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팩트 체크는 CRA, 세금이 밀린 게 있으면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제때 안 냈다는 거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라와의 그 현금 관계, 나라와의 약속도 안 지키는데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까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돈을 빌려주나요? 캐나다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보증 대출입니다. CSBFP라는 건데요. 이름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나라에서 이 사장님이 돈을 제대로 못 갚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85% 정도는 대신 갚아줄게라고 은행에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나라가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도 훨씬 편하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아는 TD, RBC 같은 큰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BDC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일반 은행은 아니고 정부에서 만든 기업 개발 은행이에요. 스타트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분들께 조금 더 우호적인, 그만큼 비즈니스 플랜을 아주 깐깐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BC주의 로컬 금융기관들, 즉 신용조합, 크레딧 유니언, 벤슬이나 코스트 캐피털 그런 곳이죠. 이런 곳들은 은행보다는 조금 더 쉽게 론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사업이 우리 동네 개발에 꼭 필요하네? 약 그런 느낌이 든다고 판단이 들면 서류가 조금 부족해도 좀 채워주고 조금 더 인간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 가든 공통점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준비한 비즈니스 플랜 플러스 캐시플로우 포캐스트 플러스 프로포마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아무리 잘 써도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은행이 가장 먼저 보는 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장님 본인입니다.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먼저 본다는 거죠.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장님의 신용 점수입니다. 크레딧 스코어죠. 평소에 신용카드 값 잘 내고 빌 잘 내고 모기지 잘 내고 그러면 신용 점수가 꽤 높겠죠? 둘째는 사장님이 가진 재산입니다.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은행 돈으로만 사업하려는 건 아니지? 라고 묻는 거죠. 보통 전체 사업비의 20에서 30% 정도는 사장님의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는 분께는 론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셋째는 사장님의 경력입니다. 카페를 하는 사람이 카페에서 일해본 적이 없다면 은행이 카페를 연다고 했을 때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 은행 직원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플랜을 보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낮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낮게 측정을 했다는 거는 캐시플로우를 너무 우호적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월세가 너무 낮다던가. 그러면 월세가 더 올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질문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버벅거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나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있고 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한 답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은 내가 쓴 나의 지도잖아요. 내가 사장으로서 쓴 서류잖아요. 그 지도를 사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은행은 이 사장님 진짜 이 비즈니스의 찐이구나. 진정으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 정도면 빌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간단히 정리를 하면 1번. 비즈니스 플랜은 남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사업이 안전하다는 증명서 같은 거고요. 사장님 본인께서 쓸 수 있는 내 사업의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쓰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그 뒤에 붙어야 하는 캐시플로우 포캐스트나 프로포마 같은 거, 이것은 전문가인 회계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타내는 이 스토리가 가장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금 미납은 절대 금물이고요. 사장님 자신의 그 신용관리, 경력관리, 그리고 재산관리 이런 것들이 다 사장님의 퀄리피케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플랜을 짜는 과정은 은행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허들은 내가 넘어봐야지. 내가 어디에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인건비가 들고 어떤 자재비가 들고 얼마나 기타 등등의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매출을 내어서 이 사업을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캐나다 BC주에서 사장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사업장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성공적 창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